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포털 컨설팅 그룹의 진찬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고, 이제 작년에 블록체인 크립토계가 윈터가 저것도 봤는데 오늘 보니까 봄날이 이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20분 정도 그 세션을 맡았는데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난달에 금융위가 STO 가이드를 내면서 여러 증권사들의 STO 관련된 리포트, 그다음에 이제 최근까지도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람다 이제 박찬 대표님께서 세션 요청을 받고 기존의 증권사 리포트에서 없는 내용, 그다음에 최근에 기사들 없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STO의 미래라고 좀 거창하게 잡았는데 저는 여기서 주로 2번, 3번, 5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STO라는 게 국내에 이제 가이드가 나오고 이제 규제가 쉐이핑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는 STO가 허용되고 있고 실제 발행과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박찬 대표님께서 아직 해외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직 실패라고 보진 않고 이제 한 2, 3년 정도 이게 어떠한 동물이 어떤 생물인지를 아마 금융이나 전통적인 테크 기업들이 보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에스테 시장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향후 그런 국내에서 아까 조 변호사님께서도 STO가 현재 규제 가이드 내에서 실제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체크리스트가 뭐냐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관점에서 국내 정부 기관 관점,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그 다음에 블록체인 테크 기업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을까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조 변호사님께서도 STO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를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최근에 우리가 많이 화두가 된 챗GPT 많이 쓰시죠. 저도 챗GPT랑 거의 일상생활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챗GPT한테 한번 STO가 뭔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 대충 되게 정리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정리를 할 텐데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STO가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크게 이제 3가지 정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는 우리가 기존의 증권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죽은 자산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유동화하기 힘든, 증권화하기 힘든 자산들이 지금 새롭게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에서는 되게 관심 많은 우리 조각투자, 부동산이나 미술품, 예술품,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B2B 차원에서 탄소 배출권이나 저작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증권화되기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증권화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할 때는 많은 부대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조건원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등록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그 제도권 하에서의 준비해야 되는 절차, 과정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좀 유동성이 낮은 자산들을 굳이 증권화해서 우리가 유통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분산화자, 블록체인 기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롤에 대한 기술을 활용하면 이런 발행과 유통에 진행되는 많은 운영의 비효율성, 비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안정적인 형태의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STO가 글로벌 차원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아마 기사 찾아보시면 많으실 텐데 한 가지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저 중에서 명부 관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주식 매매하시다 보면 내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몇 주 가지고 있으면 소액주주로서 의사결정이나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형태들이 많이 들리는데 사실 이게 소액 투자자한테 유명무실한 그런 내용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블록체인의 철학과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STO가 발행이 되면 현재 우리가 발행하는 토큰 증권 이 소유가 누가 되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서 이게 매매가 되고 있는지를 사실은 투명하게 우리가 트래킹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면 뭐가 좋아질까라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업계 내에서 이제 스터디를 더 하고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향후에 큰
변화가 일으킬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향후에 발행한 주식 증권이 지금 실시간으로 이 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우리가 트래킹할 수 없지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생태계의 어떤 투자자나 혹은 참여자들이 그 소유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이벤트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마 토큰 증권에서 아주 앞으로 혁신이 일어날 큰 변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럼 STO 시장을 이제 어떻게 보냐 이제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해놓은 리포트인데요. 이게 저희 BCG가 작년 연말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싱가포르의 그 에덱스라고 STO 플랫폼 회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내 KB랑 그 한화에서 투자한 저 플랫폼 회사인데 저희 BCG 글로벌에서 에덱스랑 작년에 이제 공동 리포트를 해서 이런 ST 혹은 토큰라이즈 에셋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뭐 이게 회사들마다 분석하는 방법과 규모가 다 다르긴 하지만 2030년도까지 한 저희가 16조 규모의 시장을 커질 거다 그런 전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사실은 뭐 전망치 수치보다는 향후 이게 얼마나 긍정적이고 급진적으로 시장에 페네트레이션 될 거나 이런 하는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긍정적으로 보면 2030년도까지 현재 GDP 한 10% 정도가 실제 우리가 토큰라이즈 에셋, 뭐 토큰 증권 이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런 형태로 우리 유통이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의 요인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이 다양화되고 이게 글로벌 차원에서 거래나 유통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가장 크고요. 지금 다양한 시도들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규제 쉐이핑이라든가 블록체인의 크립토계도 지금 기술적인 여러 고도화 발전들을 이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같이 조합되면서 이 시장이 성장하고 사실 또 하나의 중요한 뭐 요인 중에 하나는 작년에 이제 블록락의 CEO가 토큰 증권, STO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지금 한국은 전통 금융사가 좀 더 관심이 많으시지만 글로벌 차원에서는 전통 금융 이외의 기술 기업,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부르는 빅테크 기업 이런 꼭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까지도 이 시장을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네 개의 사각자가 이루어지면서 이 시장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이제 STO가 허용되고 있는 그 글로벌 선도 국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개의 국가와 유형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미국과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이 국가가 STO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사실 조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 목적하에 규제가 쉐입되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기술적인 인프라,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한 플레이어냐 이런 관점을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ST라는 게 분산 원장 기반의 기술에 대한 요소가 분명히 가미되긴 하는데 사실 복잡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차원, 규제 제도 차원, 그 다음에 기술적인 차원, 그 다음 생태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 메커니즘들이 같이 돌아가야 할 텐데 먼저 이제 미국 시장을 잠깐 보면 뭐 미국 시장 제가 좀 거창한 게 인사이드 아웃형, 뭐 외부 확정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 미국에서 STO가 시작된 형태는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 조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특별하게 STO에 대한 뭐 규제라든가 우리 법 체계가 아직 완벽하다고 보기보다는 기존의 증권법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개방적으로 허용하는 형태를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시작은 미국에서 STO가 발생된 이유는 뭐냐면 기업이나 기관들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신규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 그래서 이제 뭐 우리 P나 VC 펀드들을 어떻게 하면 STO를 발행해서 이런 자금 조달을 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작점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 최근의 이제 분위기는 여러 STO 플랫폼들 그 다음에 전통적인 금융과 연계돼서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유동하기 힘든 자산들을
STO 하자는 움직임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 제가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이제 각각의 자산별로 특화된 형태의 STO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리얼티라든가 여러 형태 ATS 거래소 연계된 형태들이 사실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아마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미국에서 주도하는 발행과 거래 플랫폼들이 실제 퍼블릭 블록체인,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 아직 뭐 규제가 있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하는데 된다라는 가이드가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도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제 감론을박이 좀 생겨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미국에서는 뭐 이더리움을 주도하여서 뭐 테조스나 알고랜드 같은 이런 다른 형태의 메인넷들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맥락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시 같은 마켓플레이스 가보시면 거기 돌아가는 블록체인의 프로토콜 메인넷들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그 메인넷들이 확장되고 있는 형태인 거기 때문에 이게 특정한 이더리움이 주도하긴 하지만 특정한 형태의 메인넷이 도미넌트 할 거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 아시는 이제 티저나 스퀘어타이즈나 뭐 INX 이런 형태의 여러 발행 플랫폼들, 그래서 많은 형태의 플랫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재밌는 거는 한국 시장하고 좀 다르게 한국 시장은 우리가 증권 거래라는 게 KLX 증권거래소 유일한 이제 거래소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 거래소라고 해서 ATS는 한 60여 개 됩니다. 뭐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최근에 그 STO를 발행하는 기술 기업들, 그 다음에 그 자산을 모으는 회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대체 거래소를 연계하는 이런 연계 작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되게 빨리 흘러가네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외부 유입형, 허브형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싱가포르는 되게 명확합니다. 미국보다는 더 정부 주도의 개방형 플랫폼들을 약간 선제적으로 리더하려는 게 싱가포르 정부 이제 마스의 약간 스탠스예요. 그래서 완화된 규제를 많이 허용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이제 아시아 최초로 엑셀을 허용했고, 여기 적혀 있는 그 edX라는 예전에 이제 ISTOX라고 불리는 회사가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 솔직히 2017년도에 이 edX가 STO 플랫폼을 허용받고 나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토큰들을 우리가 발행해보고 있고 유통해보고 있는 시장인데,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신규 자산을 발행하기보다는 원래 이제 금융허브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프라이빗 마켓, 그래서 실제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우리가 거래하는 그런 약간 증권성 유형들을 많이 STO 플랫폼으로 발행을 했고요. 근데 최근에는 edX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고가품으로 불리는 와인이나 여러 형태의 다양한 자산들을 다루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여기서도 edX가 초기에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준비해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표준 이제 ERC20를 기반으로 하는 트랜잭션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 지금 그런 퍼블릭 혹은 다른 메인넷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본이 지금 쉐이핑되는 형태는 미국과 싱가포르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 금융 규제권들이 규제를 적극적으로 쉐이핑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발행과 유통을 어떻게 보면 초기에 주도권을 가져가는, 지금 아까 이제 그 조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준 것처럼 지금 금융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나 전통 금융이 좀 우호적인 혜택을 받지 않냐라는 시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도 금융이나 여러 관련되신 분들이 참조하셨던 사례들이 일본의 케이스를 많이 참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아직 가이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같은 경우는 STO 특화된 규제,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브루스트리나 ODX 같은 이런 발행과 거래 플랫폼들이 대부분 전통 금융사, 증권사들, 투자한 회사들이 설립하고 수립한 회사들 중심으로 오퍼레이션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에는 제가 이제 내부 카르텔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그럼 한국의 STO라는 거는 이런 세 가지 유형을 갖고 봤을 때 우리가 어디에 포지션하고 있냐라는 것들을 한번 다시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유형이 딱 좋다 나쁘다 이런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규제가 쉐이핑되는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선도국들이 형태를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적합한 형태는 어떤지라는 자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시점은 뭐냐면 지금 각각의 국가별로 STO를 발행한 교육과 배경이 다르지만 흐름은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자산들을 이제 다양한 자산구를 확장할 건지, 그 다음에 기술 테크 인프라적으로도 좀 확장성 있는 글로벌 오퍼레이션 모델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과거에는 테크 주도, 플랫폼 주도의 기술 기업 주도의 그 시장에서 전통 금융과 나머지 혁신 금융사들이 연계되는 형태의 모델들로 어떻게 보면 좀 더 모아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좀 더 예의주시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다음 준비한 슬라이드는 그래서 이제 이게 STO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 초기의 시각들을 좀 정리하기 위한 상태인데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왼쪽에 있는 내용이 아까 조 변호사님께서 이제 금융위의 토큰 증권 가이드에 보면 되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과 그릇에 비유하는 거는 되게 저도 보면서 전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좋은 시점 얻었고, 왼쪽에 설명드린 건 뭐냐면 그러면은 이제 토큰 증권이라는 게 ST가 이제 음식을 담은 그릇에 비유했는데, 그러면 원재료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지금 여기 이제 표현해 놓은 것처럼 왼쪽 보면 두 가지로 제가 구분 기준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 싱가포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지만 전통적인 증권을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로 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저기는 그레이 에리어입니다. 전통의 우리가 증권 영역들을 STO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는 거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관심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조각 투자, 부동산이나 미술품, 예술품, 뭐 한우까지 나왔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유동화하기 힘든 자산들을 STO 할 수 있는 영역, 그게 저기 녹색 영역인데요. 한국에서는 저게 더 관심 있는 영역이고, 근데 저런 시장이 열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규제 가이드에서 보면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영역이 뭐냐면 기존에는 증권으로 다루지 못했던 전 투자 계약 증권, 그래서 유동하기 힘든 자산들을 실제 ST로 발행하면서 투자 계약 증권 형태로 유통하는 형태가 아마 새로운 우리가 STO의 장이 열리는 시장일 거라고 여러 이제 뭐 전문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영역인 거고요. 다만 저도 최근에 이제 금융사의 뭐 지주나 이런 은행 증권사의 CEO분들이나 회장님, 부회장님 만나보면 시각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돈이 될 것 같아? 자기가 봤을 때 거의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 시각이 좀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 아까 박찬 대표가 초기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아직 글로벌 선도 국가들이 STO를 시작한 국가들 중에 막 전통 금융에서 다루는 거래만큼 엄청난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게 저 그레이 에어리어 영역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우리가 어떤 자산을 발굴해서 어떤 형태로 증권을 발행할 거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초기 생각할 때는 이걸 발행하면 돈이 될까? 거래가 일어날까? 이런 일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른쪽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발행과 유통, 즉 거래라는 차원 말고 지금 우리가 ST, 분산원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결론적으로 개인한테 소유권이 주어지게 되고 이 소유권에 아까 제가 명부 관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사람한테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이벤트를 기획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시장에 열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ST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오른쪽 시각에서는 뭐 아마 이런 내용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 투자나 뭐 의사결정, 의결권들이 확대된다, 이런 것들이 분산 시스템 투표권이나 혹은 다오 형태로 이제 개인들한테 우리가 주식을 소유하고 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실시간으로 어떤 의사결정이나 투자의 의사결정 혹은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는 반면 뭐 배당금의 수익 배분도 우리가 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부차적인 형태도 있겠지만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별도 친 영역이 사실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배당이나 수익, 뭐 의결권을 주고받고 투명하게 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이 ST
토큰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우리가 철저할 수 있는 부가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다음 소유권 기반으로 개방형의 연계 서비스, 이게 좀 표현이 모호하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마 기사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뭐 이게 ST가 되면 이제 우리가 K컬처를 글로벌에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거다, 이런 아마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 넷플릭스나 혹은 뭐 게임 회사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실제 우리가 K컬처를 내걸면서 글로벌 차원 확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을 투자 계약 증권 형태로 우리가 ST 토큰을 발행할 수도 있고, 그 토큰을 소유하게 되는 글로벌의 팬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 3, 4번의 내용들이 이제 그런 맥락이다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제가 한 5분 정도 더 써주세요. 네. 지금 초기에 논의가 이제 기사를 쭉 보거나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보면 ST를 우리가 이제 어떤 자산을 발행해야 될까, 어떻게 유통시켜야 될까,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 ST의 전체 발행과 유통, 그다음 활용되는 밸류체인을 전체적으로 판을 펼쳐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 필요한 핵심 질문을 볼까 한 12가지 정도 준비해 봤는데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그 핵심 질문들이 STO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우리가 기술기업이나 증권사, 금융사,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수익을 창출해 내고자 하는 이런 기업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번 논의해볼 핵심 질문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제가 금융사 CEO들이 많이 가지고 어떤 자산을 이게 발행하면 돈이 될까라는 게 첫 번째 소싱에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발행 관점에서는 아까 이제 우리가 금융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어떤 형태의 발행 플랫폼, 기술적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초기에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도 있지만 글로벌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형태의 프로토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오퍼레이션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심도 있게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라는 관점에서 우리 유통 플랫폼이라고 놓고 보면 지금은 각자 이제 어떤 증권사들이 유통 플랫폼을 미리 준비하는 회사도 계세요. 다음에 우리가 증권사가 이제 수익을 돈 버는 형태처럼 저렇게 유통 플랫폼들을 각자 가져간다는 게 향후에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는 것들도 우리가 반문을 해봐야 되고, 결국에는 뭐냐면 어떤 고객군을 대상으로 실제 어떤 거래 환경을 제공해야 실제 우리가 이 ST에 관심 있는 고객들이 우리의 유통 플랫폼에 들어와서 여기서 거래를 할까라는 것들도 우리가 반문을 해봐야 되는 얘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마 이제 ST 말고 블록체인 아시는 NFT 마켓플레이스, 우리가 이제 발행과 유통 플랫폼 많이 아시는 뭐 오픈시부터 시작해서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마켓플레이스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마켓플레이스가 존재를 하더라도 사실은 각각의 특성과 그 장점에 따라서 고객들을 유인하는 유인책이 다르고 거기서 다루는 자산들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유통 플랫폼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키크성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유동성이 낮은 그런 자산들을 혹은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성의 자산들을 ST로 한다고 했을 때 향후에 각각의 유통 플랫폼들, 거래소들은 어떻게 이 자산을 풍부하게 유동할 건지에 대한 거래를 계속 생기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그 핵심 질문도 중요한 우리가 그 키 이네이블러를 보고 있고, 저는 마지막으로는 활용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발행과 유통도 중요하지만 활용, 아까 이제 이 증권 토큰 S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맥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확장하는 측면에서 활용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가 설계, 운용과 유틸리티 제공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향후에 ST를 발행하고 거래하는 관점에서 단순하게 좋은 자산을 발행하고 내가 매매로서의 수수료를 얻겠다는 형태 말고, 이 ST 취지라는 토큰 증권의 취지라는 게 내가 어떻게 발행 전후로 이 ST를 설계하냐, 그 다음에 이
발행된 ST를 대상으로 외부의 생태계 참여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어떠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생태계를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사실은 ST의 밸류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기 시장에서는 ST가 발행과 유통에 이런 1차원 ST 2.0이라는 초기 영역에서 물론 하도가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ST 시장에서 살아남을 중요한 필러 중에 하나는 이 활용되는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거냐, 계속 생태계 참여자를 끌어들일 거냐 라는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오늘 그 세션을 받고 제가 이제 어제까지 내용들 좀 적어봤는데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 기관 관점에서 제가 주제넘게 이제 재원과 조언을 좀 해보고자 하면 첫 번째는 그 이제 ST 토큰증권이라는 게 시장이 이제 긍정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금융 차원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IP 콘텐츠들을 해외로 나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규제 당국이 모든 것들을 가이드를 적적 이렇게 해 라고 완벽하게 표준에 맞춰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한국형 STO라는 게 방향과 로드맵이 뭐냐라는 것들은 좀 고민을 더 한번 깊이 있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투자자 보호냐 우리가 혁신이냐라는 트레이드오프 개념에서 저는 싱가포르의 움직임들을 되게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작년에 루나, FTX 사태, 지금 올해까지 여러 사태들이 이루어지면 투자자 보호라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너무 강화가 되면 실제 토큰 증권, 블록체인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 기반의 우리 발행과 유통되는 그런 좋은 이점들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도 이제 아까 제가 프라이빗 퍼블릭 얘기를 계속했지만 블록체인 업계 내에서 이렇게 프라이빗 형태로 가는 게 맞냐라는 여러 이제 의구심 혹은 질문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쟁점 사항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으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장들이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게 금융위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공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이런 사전에 우리가 가이드가 나오겠지만 물론 블록체인 기술 기업과 금융사들이 투자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개별적으로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저는 테스트할 수 있는 장들을 정부의 기관 차원에서 좀 열어주는 것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예시 중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투자계약 증권의 거래 활용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재미있는 사례들을 어떻게 실제 성공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나 돈이 있는 큰 기업들이 해볼 수 있는 영역 말고 좀 작은 핀테크나 스타트업들이 한번 뭔가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주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한국은행 CBDC 컨설팅 총괄 PM을 담당했었지만 지금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 테스트 이런 것들에 금융권이 고민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하는 ST 같은 것들이 서로 상호 연계되는 이런 기술적인 테스트나 이런 비즈니스적인 테스트 같은 것도 좀 저는 글로벌 차원에서 아직 시도가 안 돼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인 거고 마찬가지로 크로스보드 이제 우리가 해외 확장 저희 전통 금융 시장이라는 게 우리만 아까 일본에 이제 제가 내부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인사이드에서 돌아가는 증권을 내부적으로 보내는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관점에서 다양한 시도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기존에 전통 이제 혁신 금융사 관점에서 조금 제언을 드리고자 두 가지 분리를 적어봤는데요.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ST를 이제 어떤 CEO분들이나 회장님들 만나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혁신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반대편에는 조금 부정적이고 좀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크게 못 되겠어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 같은 컨설턴트들이 조금 친절하게 설명드려야 될 숙제이긴 하지만 이거 기본적으로 ST를 바라보는 접근의 방식과 인식이 조금 더 변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금융위는
ST라는 게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는 비유를 했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담는 그릇을 제공하는 게 식당업이지만 저는 이 식당업을 넘어설 수 있는 형태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식당업뿐만 아니라 이게 문화 레저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업 준비를 하는 시작과 좀 준비를 조금은 폭넓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ST라는 게 뭐 금융위 가이드에 따라서 이게 블록체인 혼자만च्या 기술 기반이라고 하니까 이제 기술 업체랑 같이 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과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뭐 증권사나 금융사들이 계시지만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2가지 밸류체인별로 키 퀘스천을 먼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과 어떤 형태의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지 이게 향후에 우리가 돈 되는 사업, 가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는 저희가 블록체인 업계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블록체인 크립토 업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기술 기반으로 여러 기업의 오너분들, CEO분들 대상으로 이런 블록체인에 관련된 재밌는 신사업이나 서비스를 컨설팅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크립토업계가 되게 힘들긴 하지만 진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통의 규제 당국, 그다음에 전통의 금융사들이 계속 블록체인 업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기존의 ICO, 빅5, NFT 붐이 불 때 좋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그런 관점하고 조금 다르게 그래서 이제는 규제 당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규제 제도 온라인의 형태의 여러 전이들 이미 람다 기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형태의 전이들이 발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ST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실제 우리가 증권 거래대에 익숙하고 되게 사용성과 편의성이 이미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금융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ST를 바라봤을 때 아직은 우리가 크립토 업계에서 제공되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아직 유저 프렌들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전통 금융과 온라인에서 유저 프렌들리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ST가 활성화된다는 게 전통의 금융의 레가시와 그다음에 블록체인의 그 프로토콜 뭐 DL 그다음에 이런 전자지갑의 생태계하고 좀 이원화되는 그런 생태계입니다. 이런 좀 이원화되는 생태계에서 서로 인프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 투자와 기술 보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브릿지 인프라로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STO 규제가 대한 명확하게 나오고 시장이 열릴 때 우리가 제대로 참여할 수 있고 글로벌에 선도하는 그런 리딩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